안녕하세요, 축질입니다. 오늘은 맨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번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영입이 필요한 맨유인데 가깝게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바로 라스무스 회이룬 선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풋볼 이탈리아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7월 2일자로 맨유가 라스무스 회이룬에 대해 3,500만 유로에 비드를 했고 그거는 거절당했다. 회이룬은 몇 달 동안 맨유가 노리고 있었고 텐하우가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탈란타는 이 선수에게 4,500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을 원하고 있고 유벤투스도 이 선수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 맨유가 지금 이 선수를 노리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맨유가 라스무스 회이룬과 개인 합의가 완료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믿을 만한 언론 매체에서 나온 뉴스는 아닌데 일단 회이룬이 맨유와 개인 조건 합의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린우드가 아탈란타로 임대 이적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린우드랑 회이룬 딜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회이룬 이야기가 맨유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적이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예상으로는 지금 5천만 유로 정도면 회이룬을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맨유가 이 선수를 왜 이렇게 원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 라스무스 회이룬 선수입니다. 국적은 덴마크고요. 나이가 2003년생입니다. 20살. 굉장히 어린 선수입니다. 지금 현재 팀은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고요. 키는 191, 굉장히 크죠? 포워드입니다. 중앙에서 뛰는 선수고요.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공격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경기 기록들을 보면 22-23 시즌, 지난 시즌에 보면 총 38경기 나갔습니다. 유로피언 챔피언십에 4경기 출전했고 세리에 20경기 출전했습니다. 선발로. 그 다음에 세리에서 9골, 6골 이런 식으로 골을 꽤 넣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평점은 6.82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플레잉 포지션을 살펴보면 중앙 공격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중앙 공격수만 소화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강점이 드리블, 약점, 공을 가지고 있는 것, 공 소유를 하는 것에 베리 위크,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디펜시브 컨트리뷰션, 수비 가담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라스무스 회이룬의 플레이 스타일은 드리블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다. 태클을 당해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191cm잖아요.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역습할 때 위협적이고 드리블 하는 걸 좋아하고 태클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강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중앙 공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이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알아봤고 좀 더 어떤 플레이를 맨유에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이룬은 스피드가 빠릅니다.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요. 얼마나 빠르냐? 100m를 11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1초.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이거 100m 11초면 정말 빠른 거예요. 정말 빠른 선수고 심지어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한 스피드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침투 속도가 이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근데 키가 191이다. 그러면 키 큰데 빠르다. 키 큰데 빠르다. 누가 떠오르지 않나요? 홀란드죠, 홀란드. 홀란드를 보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침투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진짜 짐승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빠르게 침투하고 진짜 무섭게 돌진하잖아요. 그만큼 회이룬도 빠른 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키에 그렇게 빠르면 홀란드 같은 느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별명이 제2의 홀란드다. 그만큼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91의 빠른 공격수를 맨유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탈란타에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빠르니까. 경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회이룬이 수비 장면에서 상대방이 상대가 이쪽에 있고 아탈란타가 이쪽에 있다고 치면 상대방이 센터 서클 부근에서 빌드업을 하다가 아탈란타의 어떤 전방 압박에 끊기면 회이룬이 거의 이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
있다가 아탈란타가 상대 공격을 커팅하고 측면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측면 공격을 진행할 때 회일은 여기에 있다가 이까지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선수가 올라온 공을 가볍게 밀어넣기 성공.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역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일단 빠르다고 했잖아요. 빠르니까 수비 과정에서 꽤 많이 내려옵니다. 꽤 많이 내려와서 이 센터 서클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요 라인이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오는 만큼 그 간격 유지하면서 내려와서 공간을 점유하면서 움직이다가 아탈란타가 상대 공을 커팅을 하면 그 순간 빠르게 전방으로 침투합니다.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르게 전방으로 침투하고 아탈란타가 측면에서 돌파가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중앙에서 공을 잡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 이거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격 쪽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 회일룬 선수가 중앙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을 또 해줄 수가 있어요.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미드필더진에서 공을 받아주고 다시 측면으로 내준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후방에서 이제 공을 빌드업을 할 때 이 선수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주면 수비가 이렇게 앞으로 딸려 나오잖아요. 당연히 딸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공을 편하게 잡게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잡아주고 잡은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뭐 우측이든 왼쪽이든 편한 선수에게 공을 내주고 다시 바로 빠르게 침투하는 움직임. 그러니까 내려와서 공을 잡고 뭘 이렇게 움직이고 키핑을 하다가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줍니다. 바로 주고 바로 들어가는. 그러면 이 순간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게 바뀌냐면 공격수가 우리 편을 바라보다가 다시 상대를 바라보게 이렇게 전환을 바로 시켜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방향을 상대편을 바라보느냐 우리 편을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편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공격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공을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편을 이용해서 바로 전방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자신의 방향을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주는 선택을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이게 왜 가능하냐, 다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자기의 스피드를 이용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주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피드를, 요거를 이용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작은 공간 안에서 역습이라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찔러줄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상황에서 회일룬 선수가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또 나왔던 수비가 끌려 들어가면서 여기가 또 공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공간을 또 다른 선수가 메꿔주면서 공략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스피드와 191cm라는 거구가 움직이는 그 존재감이 어떻게 보면은 아탈란타 공격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일룬 선수가 수비적으로 굉장히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수비적인 상황에서도 자기의 강점을 잘 발휘를 합니다. 원래 전방 압박이라는 게 중앙 공격수 혼자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위협적이지도 않고, 분명 윙 포워드라던가 뭐 2선의 선수들이 같이 한 번에 어떤 타이밍에 함께 움직여줘야 전방 압박이 통하는 건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일부 선수들과 함께 회일룬 선수가 전방 압박을 실행을 하고 통해서 이 상대 수비가 키퍼에게 공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공을 뒤로 돌리는 거죠. 그 경우에 회일룬 선수가 자신의 스피드를 이용해서 빠르게 압박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자기의 스피드를 언제 사용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아는 선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점을 잘 활용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비를 해서 공을 따내고 어떻게 보면 득점으로 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러면 이 선수의 이런 강점들을 맨유에서는 어떻게 조금 활용할 수 있을까? 사실 맨유에서는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맨유도 어떻게 보면 레시포드라는 선수가 있고 안토니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샬이라는 선수가 있고, 중앙에는 정말 쉽게 찔러줄 수 있는, 공격적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브루노라는 선수가 존재하고, 그만큼 또 잘 찔러줄 수 있는 에릭센이라는 선수가 존재하죠. 카세미로라는 선수가 뒤에서 든든하게 그냥 지켜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회일룬 선수가 여기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테나 감독이 잘만 사용하고 잘만 키운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이 움직여도 될 것 같아요. 아탈란타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충분히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다시 넘겨주고 다시 침투하고, 그리고 맨유는 지난 시즌에 아스날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실리적으로 축구를 하면 확실하게 파괴력이 있는 팀이에요. 내려와서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브루노나 에릭센이 찔러주는 공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을 한다면 확실하게 역습 상황에서 상대방한테 위협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심지어 왼쪽에 레시포드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결정력 있고 치명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회이룬 선수가 그런 모습을 더 배가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역습 상황에서 브루노가 안토니든, 안토니 선수는 사실 저는 역습 상황에서는 크게 강점을 발휘하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지공 상황에서 이 우측면을 흔들어주면서 뭔가 균열을 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역습 상황에서는 레시포드 선수가 좀 더 치명적인 선수인데, 브루노나 에릭센이 후방에서 공을 잡아서 한 번에 찔러줄 때 지금까지는 레시포드가 받아서 혼자서 뭔가 해결하는 느낌이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회이룬 선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역습 상황에 뭔가 하나 더 해줄 수 있는 선택지가 늘었다. 레시포드가 직접 해결을 할 수도 있고, 회이룬 선수를 이용해서 회이룬 선수가 해결을 할 수도 있고, 회이룬 선수가 역습 상황에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레시포드 선수가 찬스가 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맨유 입장에서 지금 테나우가 이 선수를 원하는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테나우가 아마 이런 식으로 역습 상황에서 위협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 회이룬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린 선수고 아탈란타에서 보여준 게 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많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텐하우 감독이 뭔가를 본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어떤 활용도, 그리고 맨유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딱 꽂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는 확실하게 강점이 어떤 것인지 딱 눈에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맨유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나이에 비해서, 보여준 거에 비해서 좀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요즘 다 비싸니까요. 그리고 어리니까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도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맨유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최전방 공격수잖아요. 최전방 공격수. 과연 이 회이룬 선수가 맨유 최전방에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